카운티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로컬 정부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행정명령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게빈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는 리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원금이 몰리고 있고 공화당 거물들도 합류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정리합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도해드린 LA 카운티의 열흘간 자가격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또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 드렸죠. 그 모닝뉴스 시간에 박경경 기자도 자세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LA 카운티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갔다 온 여행 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열흘간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어제 전격 발표해서 시행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물론 코로나19 확산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명분을 내걸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운티를 벗어났다가 그러니까 LA 카운티를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시민들은 열흘 동안 직장에 갈 수도 없고 쇼핑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게더링도 크고 작은 모임도 참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제한을 스스로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LA 시민들이 참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카운티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서 LA 카운티가 이제 LA 카운티를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이제 규제한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남가주에 특히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벤투라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까지도 사실은 일일 생활권이죠. 생활권이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주는 LA에 하는데 직장이 오렌지 카운티고 반대로 또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데 직장이 LA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출퇴근하는 그런 일일 생활권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카운티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가격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런 행정명령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가 있는지, 배달이라든가 화물 운송 트럭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 매일같이 넘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전형적인 탁상행정, 탁상공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LA 시민들이 참 어이없다는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A 카운티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LA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카운티를 넘나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내려가지고 규제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로컬 정부들이 지킬 수가 없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이런 비현실적인 행정명령 가이드라인을 남발하면서 결국은 코로나19 확산의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지금 전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로컬 정부는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서 막아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제대로 못하니까 이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좀 덮어씌우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 엉터리 가이드라인, 엉터리 행정명령 내려놓고 사람들이 안 지킨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 책임 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이런 행정명령, 가이드라인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까지 이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능력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로컬 정부가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행정명령만 내려놓고 결국은 코로나19 확산은 전부 다 시민들 탓이다. 다 시민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다 시민들 탓이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차원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까지 LA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민들 사이에 싸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명령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매일같이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사망했고 몇 명이 입원 환자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고 이런 숫자 발표하면서 항상 매일같이 시민들 탓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이 로컬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래 어찌됐건
왜 이렇게 안 지키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을 갈라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걸 결국 시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런 식의 지금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들어서 그 의사나 간호사들, 의료진들까지도 힘들죠. 물론 병원에 환자들이 넘치니까 힘들겠지만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거 보면 매일같이 이런 식의 발표를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LA 카운티 정부가 하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 같이 사람들 탓을 하는 것 같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건지 간호사나 의사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게 시민들을 탓하는 간호사나 의사들 모습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듣기가 힘들어지고요. 결국 이것도 이런 갈라치기의 일환이 아니냐. LA 카운티 정부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런 식의 행정명령,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모든 탓을 시민들에게만 돌리다 보니까 결국 의료진과 시민들이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지금 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로컬 정부들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일반인들이나 의료진이나 다 결국 시민들인데 결국 시민들끼리만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행정명령을 연장했잖아요. 근데 거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참 이 행정명령이 죽은 명령이라는 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억이 나잖아요. 3월 달에 처음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그때는 정말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무슨 발표 난다고 할 때 뭐 LA 카운티가 무슨 발표한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 있게 오늘 12시에 발표가 난답니다. 뭐 어떤 얘기 나온지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네. 무슨 소리 할 건가? 어떤 내용이 담길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낮 12시부터 발표한다는 게 이미 예고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 올해 3월, 4월, 5월 또 여름까지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체감적으로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행정명령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예 사람들이 별 기대도 없고 행정명령을 뭘 내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 한인타운만 하더라도 보면 예전 같으면 주지사가 무슨 발표를 하지? LA 카운티 보건국이 무슨 가이드라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은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행정명령이 뭔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 LA 카운티의 보건국이 내리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거의 제로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캘리포니아나 LA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이 사태의 좀 비극의 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 로컬 정부가 좀 무능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확산의 큰 원인이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네. 대한 소환 운동이 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리콜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보도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좀 그 열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캠페인의 움직임이 심각해졌다, 시리어스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헤지펀드 등에서 최근 들어서 잇따라 후원금이 제공되면서 이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캠페인의 자금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그런 만큼 리콜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리스큐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뭐 구조하라는 그런 거죠. 이 리스큐 캘리포니아가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리스큐 캘리포니아의 돈이 지금 답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바인에 있는 컨설팅 회사 프루브 39가 이 $50만 좀 후원했다고 그러고요. 헤지펀드 세코이아 캐피털의 파트너 더글라스 레온도 $10만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60만 지금 리콜 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이 컨설팅 회사 프루브 39는 캘리포니아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있는데 최근 캘리포니아 모습이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콜 캠페인에 힘을 보태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다. 5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다고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후원금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 운동이 갈수록 지금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들까지도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명도가 높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공화당 일부 거물급 인사들까지 가서 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트 깅리치 전 연방하원 의장 이분이 지금 그 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적극 나서고 있고 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이분은 마이크 허커비 아칸소 주지사는 아칸소 주지사도 했지만 공화당의 전 대통령 경선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 도전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적극 찬성하면서 동조하고 나섰고 여기에 존 칵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도 공개적으로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캘리포니아 공화당, 캘리포니아 리퍼블리칸 파티도 당 차원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을 지지한다고 선언해서 이제는 그 공화당 전체가 나서 가지고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을 강력히 이 캠페인을 강력히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글쎄 앞으로 더욱더 좀 거세지고 더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가열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의 이 파워가 그렇게 센데 과연 리콜이 가능해질까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리콜이 성공해서 주지사 선거가 원래 2022년에 열리게 되는데 조기에 열릴 걸 대비해서 민주당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게빈 뉴섬이 끌어내려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나서야겠다 하는 사람들.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다고 LA 합니다. 타임스는 뭐 게빈 뉴섬이 이 리콜 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아주 이저 게빈 뉴섬 주지사를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예. 논조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있는데 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네. 이 캠페인이. 예. 어쨌든 자금과 조직이 몰리면은 또 소환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오늘 기사를 보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지사나 또는 뭐 연방상원 의원이나 이런 그 선출직에 대한 리콜 캠페인의 경우에 대략 수백만 달러 정도 자금이 모여야 굉장히 진지하게 이 리콜 캠페인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내지 판단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렇게 돈이 모이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물론 지금 알려진 것만 앞서 말씀드린 게 50만 달러, 10만 달러, 60만 달러니까 그 외에 모은 것까지 합치면 이미 뭐 100만 달러 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어찌됐건 지금 이 정도라면 충분히 그 뉴스위크가 얘기하는 수백만 달러 자금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50만 달러, 10만 달러 내는 사람들이 공개가 됐고 뭐 뉴트 깅그리치라든가 이 마이크 허커비 같은 전국적인 거물 인사들이 이제 참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돈이 들어올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인데 그렇게 된다면 리콜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인심을 좀 많이 잃었다는 점.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에 텃밭인 건 사실이지만 뭐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한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계산을 떠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강력한 행정명령 내리면서 본인은 식당 가가지고 측근 생일 파티 참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내로남불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게빈 뉴섬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뉴스위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근데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하는 내용도 사실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과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가서 비난이 빗발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큰 파티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규모가 작으면 식당 가서 생일 파티 해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맨 미스테이크를 했다. 그때라도 자기가 그 식당에 가서 이 사람들이 모인 그 숫자나 모습을 봤을 때 그때라도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참 후회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느낄 때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좀 실수했다는 식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 게빈 뉴섬이라는 사람 자체가 과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퀘스천 마크가 지금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리콜이 뭔가 좀 힘을 얻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법원이 지난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레스큐 캘리포니아 리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최 측에 3개월 동안 리콜에 필요한 15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리콜이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얘기인데 서명 받는 것 중에 일부는 무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150만여 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200만여 명 가까이 서명을 받아야 일부 무효 처리돼도 충분히 15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폴리티코가 보도한 걸 보면 한 80만여 명 이상이 지금 서명한 것으로, 그러니까 100만 명 가까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3개월이니까 2월까지 예. 2월까지 150만 명을 모으면 이제 리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될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2년 후 2022년 11월에 열리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리콜이 성공하면 물론 앞당겨져서 선거가 리콜 선거가 열릴 수가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 예전에 왜 그레이 데이비스가 리콜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도 아놀드 스워츠네거가 공화당 쪽에서 네, 있었단 있었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누군가 하나 정말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큰 화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내가 한번 나서볼게라고 나온다 그러면 모르죠. 그러니까 리콜이 돼도 또 민주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떤 생각이냐면 개빈 뉴섬이 너무 지금 인심을 잃었고 지금 너무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개빈 뉴섬을 희생하고 민주당을 살자 이런 지금 느낌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빈 뉴섬 리콜이 성공할 수도 있다. 공화당이 바라는 대로 공화당 인사가 주지사는 안 되더라도 그러나 어찌됐건 개빈 뉴섬을 끌어내리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